너랑 달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날 사랑해 주신다고. 너랑 달리.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으세요? 너무 예뻐요. 나는 제일 좋은 댓글. 오늘 제 스타일은 어때요? 저는 웜톤이 잘 봤거든요. 혹시 주주님 거기도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혹시 양나래 변호사라고 아시나요? 주지훈 무대에 있는데? 근데 변호사님도 예능 엄청 유명한 데인데 남낭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셋이 만났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잖아요. 둘이 남잖아. 4명부터가 좋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 가도 3명이 남거든요. 한신 갔다 올게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성만이 도롱이는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는 성만이가 도롱이랑 저랑 단둘이 남길 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둘이 괜찮냐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바지에 조금 싸고 말렸잖아. 아니 변호사님 저희 진짜 영상 올리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던데? 아니 왜냐면 나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까봐 진짜 너무 긴장했거든요. 근데 쇼츠 올리자마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해. 다 얘기할게. 솔직히 변호사님 지분 몇 프로? 나 내 거 단 거 하나도 없지. 리얼? 아, 내 친구들 3명은 달아줬지. 안수지, 이소, 이선아. 아, 얘네는 달아줬지. 이 정도면 그분 세 분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 되게 즐기는 것 같아. 요즘 즐겨. 그래서 안수지, 이소희, 이선아 사랑합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또 3만 명도 3만 명이지만 네. 지금 책상에 안 보이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만들어줬거든요. 케이크 토퍼. 주문 제작하지 않고 직접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이전한 지가 딱 1년 됐거든요. 이야. 그 단독으로 사무실 나온 게 딱 1년 돼가지고 좀 거창하긴 한데 우리 직원분들 너무 귀여운 게 창립 기념일이라고. 사실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장례기념 그냥 쉬고 싶어가지고. 야씨, 너 진짜 왜 우리 직원들의 순수한 의도를 곡해?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내 순수한 의도도 곡해하고. 야이 나쁜 사람아. 아무튼 진짜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고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왜 이렇게 작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 제일 약간 구독자한테 감사함을 좀 느끼세요? 그냥 우리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좋은 건 줄 알죠? 조건 없는 응원. 근데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응원도 받아보고 하니까 양쪽 다 아프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저를 미워하면 날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고 속상하고 또 근데 날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좋게 봐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진짜 힘을 내고요. 좋은 댓글에 의지도 많이 하고요. 곱씹으면서 한 3번, 4번씩 봅니다. 좋은 댓글은 힘내려고. 너무 큰 자산이다 그쵸? 그럼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 너랑 달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날 사랑해 주신다고. 너랑 달리.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려면 Q&A 해야 된단 말이야. 야, 진짜 저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누나야. 한번 가보실까요? 진짜 궁금하다. 난 진짜로 친구들한테 니네 하나씩 달고 내일까지 더 안 달리면 니네 2개씩 3개씩 달아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려가지고 진짜 깜짝 진짜? 놀랐어요. 오늘 최대한 이거 다 답변을 드리려고요. 왜냐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약간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걸 달아주실 정도의 저에 대한 관심이시라면 제가 영상을 길게 찍어도 다 봐주실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분들을 위한 맞춤 답변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제가 솔직하게 여기에 달아주신 것들은 다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셨으면 무조건 답변 나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일단은 몸매 유지 방법. 여러분 저는 운동을 조금 많이 합니다. 많이 안 먹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많이 챙겨서 먹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랑 PT를 하는데요. 주에 4일 정도는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늦게 맞춰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약간 유연성을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PT만 너무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유연성도 유지하면서 근력도 올리려고 필테랑 PT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매 유지 방법이라고 하면 몸매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운동을 최소 4회, 주 4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유.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엄마가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다.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변호사 라이팅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한 변호사는 법률을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주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변호사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한결같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국제 변호사, 기업 전문 변호사 앞에 붙는 것만 다를 뿐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방송에 나오게 된 이유는 아니 너무 감사하게 섭외가 나온 거예요. 새치오 섭외가 돼가지고 저는 약간 은은한 관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주진우 씨도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는 마음에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방송할 때 뭔가 거창하게 막 난 뭐가 될 거야 대성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냥 와 살면서 TV에 나가는 기회가 생긴다니 완전 너무 좋잖아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대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되게 열심히 구석구석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엄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왜냐면 우리 엄마도 늘 집을 깨끗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중요시 여기는 분이셨고 저희 엄마는 일을 하시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대청소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근데 토요일에도 학교 다 갔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죠. 그리고 놀토가 한 번씩 퐁당퐁당으로 있었고 그래서 토요일날 학교 갔다 딱 오면은 집이 진짜 완전 반짝반짝 엄청 깨끗했는데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뭔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어서 주말에는 뭔가 날 잡고 대청소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집 청소를 하고 나면은 그 청소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이 그 털리기도 해요. 그래서 집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저 절 가서 108배 하는 거 이제 아실 분은 압니다. 제가 워낙에 자주 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도노점주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말 나온 김에 청소 브이로그 한번 찍으시면 안 돼요? 청소. 알겠어. 기다려봐. 제가 또 청소 얼마나 열심히 하게요? 제가 음식은 못해도 청소 하나는 기깔나게 합니다. 템발도 기가 막혀요. 최애 음식. 저는 삼겹살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육식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삼겹살. 침 나와. 삼겹살 치치해가지고 김치 치치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 두 번째, 라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일 나가고 싶은 예능 궁금해요. 계획 있으신지 스포 좀요. 라스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나가고 싶은 예능 동물농장 나가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고양이들 너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동물 좋아해가지고요. 동물농장 가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막 현장 가가지고 고양이 구출하는 거 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재밌겠다. 같아요. 네, 저 그래가지고 저는 동물농장 너무 나가고 싶고요. 다른 예능 계획이 있으신지 아마 스포 가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다른 예능에서 만나요. 근데 변호사님도 예능 좀 엄청 유명한 데인데 안 나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계획이 있습니다. 조만간 또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만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혹시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말하기를 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나 변호사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질문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깨끗해서 나랑 안 어울려. 진짜 맨날 저급한 질문만 하는데 쟤는. 근데 이거는 저는 저한테 너무 당연했었어가지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류의 질문이 몇 개 있었어가지고 비슷한 질문은 사실 제가 나중에 질문 언급만 하고 한 번에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답변할 때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소개하거나 뭐 기분 좋은 날 이런 데 가가지고 법률적인 설명을 하거나 할 때에는 프롬이 따로 없습니다. 다 외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새치어할 때에도 다 외워서 했거든요. 근데 외워서 하는데 외운 티가 안 나게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카테고리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머릿속에다 이렇게 구조화한다고 하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가령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이거를 왜 궁금해 하시겠지? 설명을 하고 그럼 난 제일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지를 얘기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그럼 세부적으로 몇 단계로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신경 쓰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지?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특히 법률적인 거 설명할 때에도 이런 게 궁금하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건 이런 게 있고 유사한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스스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를 하면 암기도 빨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목차 먼저 만들어 놓고 외우는 걸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떨릴 때에도 아 그래 목차가 뭐였지? 그걸 생각하면 그 내용 채우는 게 생각보다 간결하고 말이 중간에 딴 데로 셀 위험이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흐름만 잘 따라가면 어찌되었던 그 논리적인 말하기, 흐름을 잃지 않는 말하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딘가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완전 진짜 이게 머리에 에러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어느 목차 단계에 있다.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이거다. 이것만 생각해보면 암기가 진짜 빨리 되고 중간에 길을 잃어도 답변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교리 있는 말하기를 하려면 머릿속에 도식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진짜 잘하신다. 끼가 넘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연예인입니다. 예능으로 같이 갑시다.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Q&A 너무 좋아요. 양날의 변호사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라는 꿈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스트레스 해소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와 108배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학교 후배들 와가지고 무슨 이제 후배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주세요 했을 때 이런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사명감은 있어야 된답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멋있어 보여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하면요 나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호사와 사기꾼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최소한의 사명감. 내가 하는 일이 타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자기 검열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될 점. 내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너무 돈을 쫓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변호사 자격증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으세요? 너무 예뻐요. 반응 제일 좋은 댓글. 오늘 제 스타일은 어때요? 저는 웜톤이 잘 봤거든요. 옷을 왜 이렇게 잘 입으냐?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백화점 가서 요즘에 어떤 옷이 스타일이 예쁜가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잘 입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평소에 시간을 많이 좀 더 할애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의 패션이나 이런 거에?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지 그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TV 볼 때에도 저 사람 옷이 예쁘다 이러면 그 옷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 브랜드는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 옷이 나오는구나. 남성복은 예쁜가? 왜냐면 저는 그 키가 크기 때문에 자라에서 남성복 매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진짜. 자라는 남자 옷이 더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맨투맨이나 니트 같은 거는 남자 옷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브랜드 여자 옷이 너무 예쁜데 남자 옷도 예쁜가 하고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관심이 저절로 생기는 예쁘면 좋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잘 입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 스타일, 내 만족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볼지는 왜냐면 누군가 나한테 잘 입어 예쁘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방송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 좀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지. 그냥 자기 만족이었지. 감사해요. 오늘 누나 스타일 어때? 파숑. 감사합니다. 나도 댓글들 왜 이렇게 자존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댓글들 많는 거야. 변호사님 썰풀이 들어보면 너무 쫀쫀하달까? 빨려들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시는 책이나 장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본인 웃는 얼굴 너무 매력적인 거 본인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알죠?
너무 쫀쫀하다니까 빨려들게 이야기해 준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거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장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뭔가 설명해 주거나 할 때 되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그걸 왜 좋아했냐면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면 상대방도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혼자 공부할 때도 남한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분 말이 어려울 수 있지.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할 때도 풀어서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좀 더 듣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했는데 또 이런 게 썰 풀 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 특히 썰 같은 거는 등장인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사건을 설명해주는 설명자적 입장에 있는 인물과 그 당사자로 나오는 인물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흡입력 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나와 그 이야기 안에서의 등장인물이 좀 분리가 되면 듣는 사람이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릇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지. 근데 이게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렸잖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친구들이 재밌게 들어주니까 이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기구나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저 동화구연대회 이런 것도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첫째 돼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서 엄마 그런데 이건 너무 맛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릴 때 그냥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뭔가 설명할 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걸 또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는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 동화책 그렇게 읽어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교육법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거겠네요. 지금도 우리 조카한테 동화책 우리 엄마 읽어줄 때 그랬는데 막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영향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진짜 체형이 너무너무 예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변호사님 운동 루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PT하고 필테를 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키에 비해서 흉통이 좁은 편인데요. 제가 필라테스 호흡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게 흉통이 좁아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여기를 최대한 이게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났다 수축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필라테스 호흡 잘하면 흉통이 작아집니다. 근데 흉통이 작아지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골반도 넓어 보이고 이제 바스트도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덥네요. 이상형 궁금해요. 이성을 볼 때 이거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부분 있나요? 저는 이거 진짜 완전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거 무조건 중요하다. 대화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진짜 요즘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매력적이어도 대화의 결이 안 맞으면 진짜 매력이 뚝 떨어져요. 특히 이성을 만날 때에는 그 이성을 만난다는 건 내가 교제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날 거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시덥지 않은 대화와 세상에서 제일 진중한 대화 이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졌는데 탁 하고 코드가 맞게 대화가 잘 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이런 게 너무 고민이고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중하게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그 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인 게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겁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해야 돼요. 단순히 근데 재미만 있다? 안 돼. 나의 속 얘기 못 하잖아. 근데 또 너무 진중한 대화만 된다? 너무 재미없잖아. 다큐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 자, 구독 꾹! 3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피부가 잡티 없이 너무 뽀얗신데 비결 알려주세요. 제 비결은? 나 뭔지 알 것 같아. 여기 명함 있던데? 안 돼, 그거 무르인이야.
저의 비결은 샘시크 블랙의 이제 소리 부원장님과 성만이와 두롱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잡티가 없지 않아요. 잡티도 많고요.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뾰루지도 있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이 완벽하게 가려주시고요. 2차적으로 우리 성만이와 두롱이가 조명을 확 친 다음에 뽀샤시 효과를 넣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죄송해요. 제가 뭔가 특별한 팁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 피부가 실제로 잡티 없이 뽀얗지 않거든요. 저는 까매요. 오늘 하얘 보인다고요? 파우더를 목과 쇄골까지 쇄골 파운데이션을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여기까지 다 발라줬어요. 우리 메이크업쌤이. 그래서 어깨 넓이 다리 길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어깨 넓이와 다리 길이? 줄자 있니? 아니 이거 따로 제가 지금. 네, 이거 저의 어깨 넓이, 저의 다리 길이 공개합니다. 저 진짜 다 말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댓글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내 어깨 넓이와 다리 길이가 왜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하시다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법 궁금해요. 구독자 3만 명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요. 자, 미쳤어. 진짜 감동 대잔치야. 뭐야 댓글 이거 뭐야. 한 번에 5개의 질문을 넣어주셨는데 이 질문들이 다 너무나 정말 애정이 가득해. 사랑해요. 자, 1번. 영상 보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딕션 발성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연습 아닌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요. 공부할 때 습관이 음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지거나 졸릴 때, 왜냐면 공부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릴 때 책을 읽으면서 했어요. 뭐 나라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까닭은 군수품을 멀리까지 수송하는 데 있으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부할 때 음독하는 습관이 있는데 음독을 할 때 그냥 막 읽으면 사실 졸리기도 하고 머릿속에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아나운서가 됐다 좀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진짜 아나운서가 됐고 이 책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음독을 하면 집중해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딕션과 발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좋은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저는 혼자 책 읽을 때에도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필사 한번 하고 소리내서 음독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아서.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딕션이 좋아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성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습관이기는 했는데 무언가 이야기할 때에는 자신감 있게 또렷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멋져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입 밖으로 잘 들리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좀 더 말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딕션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집에서 그냥 진짜 음독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저는 음독하는 공부법 완전 추천해요. 공부하는 절대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졸릴 때에는 일부러 음독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짱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저 이거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뭔가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상황이면 이럴 것 같아. 그 상황이 돼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도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자기 객관은 너무 잘 되죠. 맞아요. 세 번째, 유튜브를 하게 되신 계기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본업으로도 많이 바쁘실 텐데 변호사님께 유튜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진짜 열심히 대답할게. 사실 저는 시작할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평소에 워낙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고 다들 유튜브 하는데 나래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약간의 장난스러운 마음은 뭐가 있었느냐, 이 영상을 언젠가 그가 본다면, 주지훈이 본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가볍게, 왜냐면 뭔가 시작할 때 너무 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오히려 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기 목표를 설정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의미가, 저는 이것도 아주 거창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 삶을 기록하는 용도입니다. 저는 좀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삶의 유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의 유한함, 삶의 유한함. 근데 이게 자칫 잘못 빠지면 약간 염세주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유한한 삶의 소중한 순간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해야지, 이 순간을 더 멋지게 행복하게 보내야지, 사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언제 이 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영상으로 남겨놓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찍을 때 더 솔직하게 제 모습 그대로 찍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와중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유튜버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은은한 관종이어가지고 또 우리 성롱이가 예쁘게 찍어주면 그거 볼 맛이 나요. 땡큐. 자, 그리고 브이로그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변호사님의 일상이 궁금해요. 질문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기다릴게요. 사고 싶은 그런 날에 이거 어때 괜찮은데 갑자기 노래를 왜 부르냐고요? 유튜브에 사고 싶은 나래를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제 채널에 또 있어요. 거기에는 제 브이로그가 고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PD들이 일을 좀 안 하죠. 홍보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사고 싶은 나라에 가면 브이로그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나요. 사랑해요. 채치어로 방송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 출연 계기와 방송하면서 느끼시는 것들, 어떤 부분이 재미있다 또는 힘들다 등등이 궁금합니다. 방송 출연 계기는 작가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출연을 했고요. 방송하면서 느끼는 것들, 저는 방송이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어디에서 그렇게 카메라 많은 데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메이크업 받고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다만 힘든 점은 스스로 많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하러 나가는 위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촬영 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사실 실수를 하거나 이럴까 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굳이 힘든 걸 꼽자면 그게 힘들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 밑에도 너무 예쁜 말 적어주셨어요. 항상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 영상 보면서 항상 배우는 것도 많고, 사실은 그냥 변호사님 자체의 매력이 넘쳐서 그냥 그거 보는 재미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 2차 오열. 고마워요.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퍼컬 체형도 궁금해요.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저는 근데 웜톤입니다. 쿨톤의 옷이 진짜 심각하게 안 어울려요. 저는 그래서 이런 웜톤 옷이 잘 어울리는 웜톤이고요. 체형? 요즘 뭐 스트레이트 체형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체형인가? 잠시만요. 체형. 나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정에 넘칩니다.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자 체형 종류가 있네. 오!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런 게 있네. 내추럴? 저는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내추럴인 것 같아요. 웨이브와 내추럴 사이 그 어디쯤? 이게 사진 다 다르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가 또 흐름에 뒤처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내추럴에 가까운 것 같은데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축하드려요. 변호사님 진짜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되나요?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석한 스타일은 아니고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쉼없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시험 끝나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시험 끝난 당일만 쉬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다시 공부했거든요. 성실함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무조건 될 수 있는 것도 변호사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면 되나요? 정말 이러다가 토 나와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인생 전반을 쭉 봤을 때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거는 진짜 그냥 로스쿨 다닐 때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약간 설렁설렁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에도 그냥 요 정도 하면 됐지? 이 대학교 때에도 요 정도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변호사 시험은 진짜로 내가 꿈꾸던 게 목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공부량도 학습해야 되는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변호사님 너무 귀여우셔서 오직 언니 보기 위해 매주 익스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니하고 괄호에 뭐가 있냐면 언니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궁금하죠? 완전 돼요!
언니라고 불러줘요. 항상 미디어에서 보는 변호사들은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던데 밤샘 최장 기록, 밤샘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봤다 느낌으로 자랑 겸 Q&A 신청합니다. 와, 저는 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2시간 자고 5시에 SRT 타러 가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구치소 가서 접견하고 접견 끝나자마자 돌아와가지고 바로 또 새벽 내내 서면 쓰고 진짜 일주일 동안 8, 9시간 자고 이렇게 일했던 때 있거든요. 그때 근데 나 진짜 죽겠다 싶었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와, 기차 타고 내려가는 중에도 이거 보면서 갔었어야 돼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막 심장이 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지금 그렇게 하면 저 큰일 날 것 같아요. 36살이나 돼가지고. 남자친구랑 갈등이 있을 때 말싸움에서 말문이 막힌다거나 밀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곁에 두기 싫은 인간 유형 1위가 궁금합니다. 와우. 저는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가 너무 헛소리를 해서 말문이 막힌다. 머지않아 헤어집니다. 나랑 참 대화의 결이 안 맞는구나 이게 되고, 또 상대가 너무 맞는 말을 해서 내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정과 사과가 빠릅니다. 금방 바로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오해를 해서 미안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문이 오래 막힌 적은 없습니다. 밀리지 않는다. 사실 저는 대화에서 누군가를 이겨먹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소송을 제외하고 남자친구랑 대화할 때 내가 얘를 이겨먹어야지 하는 대화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거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는 내가 잘못하면 말문 탁 막히잖아요. 사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곁에 두기 싫은 인간 유형 1위.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나는 정말 개인주의여가지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이기주의자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나래누님 볼매예요. 진짜 매력 넘친다요. 감사해요. 땡큐. 구독 매력 넘쳐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기억 남는 곳 있나요? 해외여행 가고 싶은 곳 저는 스위스 이런 자연경관이 대단한 곳에 가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곳은 동유럽의 프라하랑 부다페스트를 갔었어요, 혼자. 근데 그때 프라하에서 혼자 여행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발목 인대가 완전 아장이 나가지고 부다페스트에서 호텔에서 3일간 누워있다가 왔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던 때여가지고 다시 여행을 간다면 거기에 좋은 기억을 만들러 가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방금 진행 완료. 자, 10만 갑시다! 10만 대까지 함께 해줘요. 항상 밝은 모습이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일도 척척 잘 해내셔서 살면서 쉽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밝은 사람들이 속상하면 더 티를 안 냅니다.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힘들기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많이 돌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를 잘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괜찮아지는구나, 그걸 빨리 알게 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긴 하지만 금방 또 털어내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이상형은? 주지훈?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원앤온리 주지훈인데 대화까지 잘 통하는 주지훈님이다? 모시고 살아야죠, 영원히. 사랑해요. 대화는 안 해봤어요. 잘 통하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냥 바라만 봤어요.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발음 연습. 질문이 틀렸네. 그러네. 딕션이 너무 좋으세요. 발음 연습을 따로 하신 건가요? 또박또박 말 잘하는 방법 궁금해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음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감동쟁이세요? 변호사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마음가짐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업은 아니지만 전문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이라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얼굴 비춰주시고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쳤나봐, 진짜 사랑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모든 기간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마음가짐, 저는 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영혼과 거의 몸을 갈아서 열심히 하는데 떨어질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요. 사실 이런 자격시험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나의 어떤 부분이냐? 불안함과 초조함이거든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 순간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다만 무조건 되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런 얘기 엄마 했었거든요. 그게 진짜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게 조금 있어요.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간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TI가 뭔가요? ISFJ예요. 사실 저 원래 ESFJ였는데요.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진짜 많이 회향적이었는데 많은 시련과 풍파를 겪으면서 약간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생기고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곁을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ISFJ입니다. 단둘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누군가랑 단둘이 만난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 친구들도 그게 알아요. 나래가 나랑 단둘이 만난다고? 이렇게. 셋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셋이 만났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잖아요? 둘이 남잖아. 4명부터가 좋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 가도 3명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숨 갔다 올게요. 근데 이제 우리 성만이 도롱이는 이제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는 성만이가 도롱이랑 저랑 단둘이 남길 때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둘이 괜찮냐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바지에 조금 싸고 말렸잖아. 매력이 넘쳐 흐른다. 감사해요. 학창시절 공부 비법 궁금해요. 네, 저는 앞에 얘기한 거가 겹칩니다. 음독하는 거랑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듯이 이해 안 가는 것일수록 더더욱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키랑 몸무게 몇이에요? 실제로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제 키 176.8, 몸무게 59입니다. 원래 제가 61kg까지 찌웠었는데 요즘 너무 또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살이 다시 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 2025년 5월 6일 기준 59kg입니다. 주주님과 연락되신 적 있으세요? 두 분 기쁜 마음으로 응원 앞으로도 좀 쭉 해주시고요. 혹시 주주님 거기에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혹시 양나래 변호사라고 아시나요? 주지은무새 있는데 너무 과도한 부탁이겠죠? 연락된 적이 없습니다. 분은 제가 살아있는 걸 알까요? 그러시겠죠? 인생 책 영화 궁금해요. 인생 책 개인주의자 선언 그리고 어떤 양형 이유라고 있습니다. 두 책 전부 다 판사님이 쓰신 건데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아껴 읽은 책입니다. 너무 빨리 읽을까봐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은 저의 가치관 형성과 앞으로 법률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겠다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법률적인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매우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쉽지는 않지만 또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인생 영화는 없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영상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영화는 나한테 너무 뜻깊어 이런 영화는 사실 없습니다. 또 있어. 일단 1번 변호사님 MBTI 너무 궁금해요. ISFJ. 2번 갑니다. 왜 이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막여우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 도롱 혹시 누나가 사막여우 같니? 나 진짜 사막여우 같대. 나 근데 좀 맞는 것 같지 않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포레버 우리 함께해요. 보이는 거야? 근데 또 뭐냐면 사막여우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했거든요. 사랑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쁘다는 말보다 귀엽다는 말에 환장하거든요. 추구미가 귀여움이라서. 감사해요. 저도 알아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거든요. 아름답거나 gorgeous하거나 예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귀여운 스타일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나래 너는 귀여워. 변호사 애인끼리 싸우면 어떤가요? 서로 절대 안 질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힘들 때마다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나요?
나는 무조건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어떤 시기든 어떤 때가 됐든 무조건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늘 책상에 적어놓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저희 이 얘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엄청 고난스럽다? 다 이유가 있다. 나한테 뭔가 좋은 걸로 돌아오려고 고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미인 양 변호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할게요. 점점 예뻐지시는군요. 키가 몇 센치인지 화도 내시는지요? 스트레스를 뭘로 푸시나요? 변호사의 꿈은 언제부터 생각하신 건지, 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스타일도 궁금하고, 휴양, 식도락, 전투적으로 관광, 혼자 여행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 딱 한 나라를 가야 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 이분도 왜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그래 감사해요. 키 176.8, 화도 내시는지요? 네! 저는 성만이에게 매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늘 화를 내고 꾸짖고 또 공격을 당하면 뼈도 못 치르고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 많이 말씀드렸고요. 변호사의 꿈은 언제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있어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변호사가 하고 싶었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한 거는 제가 처음에 어쏘 변호사 할 때 배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됐고요. 여행 스타일. 저는 솔직히 여행 스타일을 말씀드릴 만큼 경험치가 많지 않아요. 여행을 진짜 많이 못하고 살아가지고 없어요. 추구미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위스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자연 경관 좋은 곳에서 노래 들으면서 산책하고 이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먹는 거 의미 두는 것보다 보는 거에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완전 자연 경관이 있는 곳에서 푹 쉬고 경치를 보다가 완전 번화가에 가서 쇼핑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지 알지? 쇼핑할 땐 또 화끈하게 해야 되거든. 변호사란 직업을 어떻게 찾았나요? 다른 직업이나 일, 알바 해보셨나요? 이에 따른 스토리도 궁금해요. 성격이 쾌활한 항상 멋진 변호사 모습만 봐서 실수하거나 다른 경험 등이 궁금해요. 긴 머리 사진 있으면 공개? 긴 머리 사진 뾰롱 뾰롱. 변호사란 직업을 어떻게 찾았나요? 우리 엄마가 찾아줬습니다. 엄마가 변호사가 최고라고 했어요. 다른 직업이나 일, 알바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때 CGV에서 영화관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팝콘도 열심히 튀겼고요. 그리고 제가 알바할 때 4D플렉스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4D 담당 미소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4D플렉스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안내 멘트를 제가 담당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곧잘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CCV에서 영화관 알바를 거의 1년 반? 2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친해진 영화관 그 오빠들 아직도 연락합니다. 최근에도 라스 재밌게 봤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원래 그 미소지기들끼리 연애 많이 하잖아요. 나만 빼고 다 했어. 저는 호형 호재하면서 오빠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변호사님의 최연예인은 누구인가요? 주지훈입니다. 사랑해요. 실제 조정하면서 웃음 터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실제 조정할 때는 한 번도 웃음 터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조정할 때는 진짜 빡빡하게 하고 있고요. 조정할 때 웃음 터진 적은 없고, 변론기일 때 이제 재판장 안에 있을 때 앞에 사건에서 약간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제 약간 웃음을 참기도 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실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굉장히 조금 싸늘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만나면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조금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본업 모먼트 있을 때는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축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쩌면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처한 상황을 바꾸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선에서 그런 경험담을 살짝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걸 막아본 적이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연락 주십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러면 제가 진짜 마음이 힘들기는 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님 팬이라서 만나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봉은사에서 만나요? 키, 몸무게요. 176.8, 59kg입니다. 나래님은 어릴 적에 장래희망 변호사였습니다. 차는 뭐 타세요? BMW X4 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결혼 유무와 하셨다면 자녀가 몇 명이죠? 결혼 안 했는데요?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 자녀? 쭈루뽀꾸미나 고양이 5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저 결혼 안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소문 금지. 삐삐. 여러분 저 혼잣길 막히면 안 돼요. 저 미혼이에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완전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로 떼올까 하다가 참았잖아. 여러분 저 싱글, 완벽한 싱글. 남자친구
없어요. 연봉 궁금합니다. 하하. 사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사무실 대장 아니겠습니까? 사업 소득으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벌기는 버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업소 변호사님들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그래야 유튜브도 찍을 수 있고 우리 직원분들 급여도 줄 수 있고. 자, 이혼 전문 변호사가 꿈꾸는 결혼 로망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진짜 로망이 크지는 않고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TV를 보고 있다가 같이 산책 갔다 올까? 하고 그냥 평범하게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고 그런 일상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녁에 어디 맛집이 있대? 빨리 갔다 올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뻐요? 감사합니다. 양나래 변호사님 구독자 3만 화이팅입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막내 같아요. 애교가 형제자매 궁금해요. 저는 딸 셋의 둘째예요. 애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세 자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 동생도 한글 이름이신가요? 와, 우와, 세 자매인 것도 아신다니. 저희 언니는 한글 이름, 동생은 한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첫째 둘째는 한글로 했으니까 셋째는 이제 한자를 좀 써보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언니는 양땡나, 저는 양나래, 우리 셋째 막내는 양땡진입니다. 양 변호사님 주량은? 나 주량 얼마나 되니? 소맥 한 5잔? 그래서 저는 일단 술을 먹으면 머리가 아픈 게 싫어가지고 그 이상으로 잘 안 마셔가지고 내가 얼마큼 마시면 블랙아웃 된다 이런 거 자체를 모릅니다. 저 술을 그렇게 막 아플 때까지 먹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본명입니까? 본명이에요.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나요? 원래부터 꿈이 변호사셨나요? 제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라서 정말 궁금해요. 근데 원래부터 꿈이 변호사였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짜 잠도 조금 자고, 사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변호사가 된 나의 삶이 그려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변호사가 되면 마치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혹시 이혼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신가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어디서 돌고 있죠? 박멸하러 갑니다. 그 소문. 아, 저 결혼 안 했어요. 이혼도 안 했죠. 남자친구도 없어요. 저 이혼 안 했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방송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소문이 나고 있나 본데? 개인정보로 물어봐도 되나 싶은데 변호사님이 예시로 들어주셔서 부담 없이 질문 드려봅니다. 키, 체중, 결혼, 이혼 여부, 자녀 유부, 좋아하는 술과 주량, 키 176.8, 체중 59, 결혼, 이혼 둘 다 안 했어요. 자녀 없어요. 고양이만 5마리예요. 좋아하는 술, 저는 독주 좋아합니다. 위스키. 그 중에서 많이는 안 먹어봐가지고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그냥 글램피딕하고 발베니 무난하게 2개 이렇게 먹습니다. 남친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소개부터 일단 한번 좀 시켜줘봐. 우리 다 했다. 처음으로 진짜 범죄자를 변호하게 됐을 때 마음가짐과 심리 상태가 궁금해요. 항상 변호사나 검사, 판사 같은 법조인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넘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또 책임 안 지고 넘어가는 것도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까주시죠? 이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제가 일단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 정성스럽게 질문해 주신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순간순간 또 울컥하면서 또 투머치 토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민철 변호사님과 이수캠 리뷰하면서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팀도 계시고, 근데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딱 한 팀만 모시고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과 식사하는 것과 이렇게 별개로 저와 따로 이제 식사를 하는 이제 구독자분들을 몇 분 모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아, 여러분, 저 ISFJ 아시죠? 저 사실 지금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고 가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의사항으로 화장실 가지 마시라고. 아니지. 니네가 가면 안 되지. 니네 화장실 가려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야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리고 마음속 진짜 저 깊은 마음속 한 구석에 이분들은 나랑 진짜 식사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걸까? 나랑 식사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걸까? 식사를 해주러 오는 걸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뭘- 지방에서 오시더라고요. 나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댓글 달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 이거 쇼츠 업로드 되고 나서 계속 회로겁침했잖아요. 댓글 안 달릴까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아주시고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자세히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마지막 사방여우 표정. 사망용 표정이 뭔지 모르겠네. 제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거 알고 있느냐고요? 알다 맞아요.